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으면 무조건 틀리는 패턴 문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 문제들은요, 일반적인 문법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해당 문법과 해당 패턴 유형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토익 필수품, 빈출 문법과 관용 어구를 소개할까 합니다. 잘 챙겨두시면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문법과 어구를 엄선했습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그 첫 번째 유형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make, 목적어 뒤에 부사, 형용사? 먼저 문제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사 make 뒤 목적어가 있고요. 그 뒤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즉, 할 일 없는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부사 자리네, 그리고 부사를 턱 고르고 팍 틀립니다. 왜요? 일단 동사 make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동사 make, find, consider, leave의 경우에는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가 오게 됩니다. 물론 목적어만 가지는 소위 삼형식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익에서는 목적어 뒤에 보호를 갖는 소위 오형식 구조로 주로 출제됩니다. 저기 선생님, 그럼 make가 삼형식도 되고 오형식도 되면 이 make 목적어 뒤에 빈칸이 있을 때 이 자리가 목적어 뒤에 그냥 수식어 자리인지 목적격 보호 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맥락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ll make a box for my toys 라는 문장은 장난감을 넣을 상자를 만들겠다, 이대로 의미 전달이 완전하게 되죠. 이렇게 make 뒤에 목적어만 있어도 의미 전달이 완전하게 되면 이건 삼형식 구조로 쓴 겁니다. 그러나 I'll make you 이 문장은 어때요?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좀 많이 이상하죠? 즉, 이 상태로는 의미 전달이 불완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happy와 같은 보호가 와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걸로 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목적어 뒤에 수식어 자리로 착각해서 부사를 넣으시면 틀립니다. 결국 make 목적어로 의미 전달이 완전하면 삼형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으로 의미 전달이 완성이 안 되면 뒤에 보호가 있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토익 문제에서는 이 5개의 동사들은 주로 오형식 구조로, 즉 목적어 뒤에 보호를 갖는 구조로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서 이들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 뒤에 빈칸이 있으면 목적격 보호 자리의 가능성을 당연히 먼저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저는 부사 happy를 넣어도 말이 되는데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유독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입니다. 목적어를 부사하게 만들어주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부사를 넣어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는 앞에 있는 목적어의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부사는 보호의 재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면 내가 너를 행복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주겠다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동사 make의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동사 make를 보는 순간 make네? 목적어 뒤에 보호를 갖는 그 유명한 make네? 하고 아는 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호 자리에 할 수 있는 형용사를 쉽게 정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첫째, 이 문장의 동사 make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를 갖는 소위 오형식 동사라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우리말 해석상 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적인 측면에서 부사를 고르고 틀리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실전 문제를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Creating how to use video clips make online guidelines more be. 자, 주어는 creating 동명사고요. 동사 makes를 뒤로 목적어 guideline까지 보입니다.
그 뒤에 빈칸이 있고 보기를 보면 형용사 부사가 깔려 있는 것, 즉 문장 구조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장 구조상 밑줄이 무슨 자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동사가 make라는 겁니다. make? make가 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그 make,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를 갖는 make, 이렇게 반응을 하셔야죠.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이후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make의 구조적 특징을 감안해서 B, 형용사 effective입니다. 특히 부사 effectively를 넣어도 우리말 해석은 가이드라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다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 항상 부사가 미끼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 You must keep the classified documents be by password. 보기를 보시면 문장의 구조 문제로 전체 문장의 구조상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동사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동사 이후의 구조는 동사가 결정한다 라고 자주 말씀드렸죠. 그럼 이 문제는 동사가 keep이군요. keep? 목적어 뒤에 동사를 갖는 그 유명한 keep? 그렇습니다. 그렇게 반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밑줄은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A가 되어야 합니다. keep 목적어 뒤에 밑줄은 항상 부사가 함정이 된다는 사실, 이 점도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말로는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오늘 학습의 두 번째 문제 내용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말하다 동사 구조를 모르면 틀려. 먼저 출제 유형부터 보실게요. 주어 뒤 밑줄은 동사 자리입니다. 보기에는 told, said가 있습니다. 얼핏 동사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해석을 해보면 주어가 told 했다, 주어가 said 했다. 뭐 둘의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동사 어휘 문제인데 의미상 구분이 안 된다면 그렇죠. 이건 동사의 의미 차이를 묻는 게 아니라 구조의 차이를 묻는 문제라는 걸 눈치채셔야 합니다. say는 무엇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say something 또는 say that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습니다. 반면 tell의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초점을 두는 것으로 뒤에 일단 듣는 사람 somebody가 오고 그 뒤에 about something, to do, that 주어 동사의 구조가 따라옵니다. 특히 뒤에 that절을 갖는 경우에 say는 바로 say that의 절을 취하고 tell은 tell somebody that 절의 구조를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구조가 다른 동사들을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요. 그중 우리말로 말해주다의 의미를 가진 말하다 동사들이 이 구조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엄청 많지 않나요? 그걸 언제 다 정리하고 외우고 해요? 그렇죠. 많죠. 그러나 토익은 늘 나오는 것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7개의 동사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tell처럼 뒤에 somebody가 오고 that절이 오는 동사로는 inform, notify, remind, advise, convince, assure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inform, notify, remind는 수시로 출제되므로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advise의 경우는 advise that 주어 동사의 구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that절 내에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사 원형이 오는 문법으로 출제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이 부분은 패스할게요. 그럼 실전 문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Hackers Academia는 will be the appointment of the new marketing director next Monday. 보기를 보시면 inform, insist, announce, associate가 있습니다. inform? announce? 알리다? 알리다? 그렇네요. 우리말로는 너무 비슷한 보기 2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건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두 어휘의 구조적 차이를 묻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밑줄 뒤에 구조를 보시면 the appointment로 something, 즉 알리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inform과 announce 중에 바로 something을 취하는 건 announce입니다. announce 뒤에 something이나 대절이 바로 와서 무엇을 알리다로 씁니다. inform의 경우에는요, 뒤에 누구누구에게가 오고 그 뒤에 of something 또는 대절이 오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무엇을 알리다가 말이 되지만 inform something의 구조는 없습니다.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Mr. Ju B us he is interested in running the workshops this summer. 보기에는 informed, explained, advised, requested가 있습니다. 보기가 inform, explain, advise로 말하다 동사들이 깔려 있군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말하다 동사의 구조파악 문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토익 점수를 잘 받으시려면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성과 밑줄의 위치, 보기의 구성들을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패턴을 읽어서 최단 시간에 정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기를 보면 이 문제 말하다 동사 구조 문제야 하고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기 동사들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inform은 inform somebody that의 구조가 오고 explain은 explain that의 구조가 옵니다. 누구에게를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explain to somebody that의 구조도 가능은 합니다. advise는 advise somebody that, request는 request that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습니다. 문제의 밑줄 뒤 구조를 보면 us 누구누구에게가 있고 그 뒤에 대절이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that은 생략된 상황이고요. 그럼 보기 중에서 뒤에 somebody that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는 것은 inform, advise 이 둘입니다. 이제 이 둘은 맥락, 즉 해석을 통해 구분해야 합니다. advise는 기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주어는 동사 해야 한다라고 조언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advise somebody that 주어 should do의 구조를 취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he is interested로 advise하고는 이 점에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구조도 맞고 맥락도 자연스러운 inform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해석도 필요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밑줄 뒤 구조와의 호응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구조를 모르면 정답을 찾는데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거나 우리말 해석은 자연스럽다며 be explain 같은 보기를 고르고 틀리게 됩니다. 오늘 학습의 마지막 문제 유형은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수치 표현 앞에는 이 부사가 정답. 문제 유형부터 보시겠습니다. 빈칸이 있고 그 뒤로 수치 표현이 보입니다. 보기에는 부사들이 쭉 깔려있는 부사어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요, 수치 표현에 주목하시면 쉽게 풀립니다. 토익 문제에서 수치 표현 앞에 부사어휘 문제의 경우는 그 수치를 강조하는 부사어휘 문제에 해당됩니다. 이 자리에 자주 출제되는 부사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게다가 출제 빈도도 엄청 높습니다. 자, 볼펜 들고 쭉쭉 챙겨갈 준비하세요. 유튜브에 토익의 대명사를 검색해 주세요. 수치 표현 앞 부사 총정리. 수치 표현 앞에 자주 출제되는 부사로는 먼저 이상, 이하의 의미로 over, more than, less than 있습니다. over 10%, more than 2 hours, less than $5처럼 씁니다. 거의, 대략의 의미로는 nearly, almost, approximately, around, about, roughly가 출제됩니다. nearly 10%, almost 2 hours, around 10 o'clock처럼 씁니다. 특히 around하고 about은요, 전치사의 쓰임도 있지만 여기서는 nearly와 같은 부사로 쓴 경우입니다. 또 roughly가 좀 의외죠? 거칠게? 거칠게? roughly 2 hour, 거칠게 2시간? 좀 낯설죠. 걸리는 시간이나 양을 calculate 계산할 때 꼼꼼히 계산하기보다는 대충 툭툭툭 때려잡아서 계산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정비소에 가서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How long does it take?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라고 물었을 때 턱수염 덥수룩한 근육질 아저씨가 담배를 입에 물고 It takes roughly 2 hours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디까지, 얼마까지 의미로는 up to, by, as much as가 있는데요. up to 10%, increase by 10%, as much as 10%처럼 씁니다. 참고로 up to by는 전치사, as much as는 주로 접속사로 쓰지만 토익에서는 수치 앞에 곧잘 출제가 됩니다. 하나 더 알려드리면 최소의 의미로 at least, at the minimum of, only, just, exactly가 있습니다. At least 2 hours, at the minimum of 2 years of experience, only a week, just 10 minutes, exactly 10 o'clock처럼 씁니다. 좀 많죠. 이 중에서도 더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 이상의 의미를 가진 over, more than, 거의 대략의 의미로 nearly, almost, approximately, 뭐뭐까지의 뜻으로 by, 최소의 의미로 at least, only, just를 우선적으로 정리해두세요. 숫자 10을 붙여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냥 읽지 마시고요. 그 의미와 느낌을 살려서 읽어주세요. 같이 해보죠. Over 10, more than 10, nearly 10, almost 10, approximately 10, by 10, at least 10, only 10, just 10.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언어입니다. 자꾸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늘어납니다. 그럼 실전 문제에 적용해 보죠. As be a week has passed since we ordered, we should ask the shipper for an update. 보기를 보시면 부사들이 쭉 있습니다.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빈칸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어입니다. 관사 네, 맞습니다. 어라? 선생님, 지금 수치 앞에 자주 출제되는 부사 어휘 배우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관사가... 여러분, 관사 어가 모음 앞에서는 on이라고 쓰는 거 아시죠? 그건 당연히 알죠. 이 어는 사실 one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결국 a week는 one week와 같죠. 그럼 앞에 빈칸도 결국 수치 표현합 부사 어휘 문제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기를 쓱 보면 수치 표현하고 너무너무 친한 부사 nearly가 여기 하면서 막 손을 들고 있죠. 그냥 고르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by도 수치 앞에 잘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by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 날카롭죠. 하지만 아까 by는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Sales have increased by 10%처럼 주로 increase, decrease 뒤에 얼마만큼 증가했다, 얼마만큼 감소했다의 의미로 씁니다. 그러니 빈칸 뒤에 수치 표현이 있다고 무조건 by를 덥석 고르시는 건 안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nearly 대신에 almost, approximately, around, about, roughly가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한 문제 더 살펴보죠. 밑줄 70% of recipients of the survey showed their preference for the mobile shopping. 보기를 쓱 보시면 전치사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about, by, as가 다 전치사니까요. 이게 또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일부러 전치사 문제인 척 위장한 거죠. 주어 70% 동사 showed 이 문장 구조에서 주어 앞에 빈칸에 전치사가 올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빈칸 뒤에 70의 수치 표현에 주목하면 수치 표현 앞 부사 어휘 문제임을 눈치챌 수 있죠. 그럼 보기에서 about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about은 nearly 의미의 부사로 쓴 경우입니다. 하지만 about이 전치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기에 전치사들을 깔아서 전치사 문제인 척 혼선을 준 겁니다. 기본 문장 구조를 정확히 보시면 이런 정도의 함정은 절대 never 걸려들 일이 없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뷰 타임! 오늘은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토익 필수품에 해당되는 빈출 문법 패턴과 어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토익 시험에서 너무
너무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라서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꼭 정리해 두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문제는 make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 문제였습니다. 기본 유형은 동사 make 뒤에 목적어가 있고 그 뒤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즉, 할 일 없는 부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동사가 make라는 거. make는 목적어 뒤에 보호를 가지는 동사이므로 당연히 밑줄은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make 외에도 make, keep, find, consider, leave도 목적어 뒤에 보호를 갖는 구조를 가집니다. 오늘 두 번째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문제의 유형은 말하다 동사 구조 문제로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동사 어휘 문제처럼 보이지만 해석상으로는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고 답을 고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동사의 구조 차이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이 동사의 특정 구조를 사전에 미리 학습해 두셔야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말하다 동사들을 그 중에서도 듣는 사람 somebody가 먼저 오고 뒤에 대절이 오는 7개의 동사들을 배웠습니다. 이 7개의 동사들은 구조 문제로 매우 유명한 것들이기 때문에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inform, notify, remind는 초 빈출이므로 모르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건 무조건 챙겨야 해 토익 필수품 문제는 수치 표현 앞에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단순한 부사 어휘 문제라기보다 수치 표현 앞에 자주 오는 부사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 표현 앞에 밑줄이 있고 부사들이 깔려 있으면 아, 그 문제구나 라고 눈치를 채시면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자주 출제되는 부사들이 딱 정해져 있었죠. more than 10, nearly 10, at least 10처럼 자꾸 읽어주세요. 오늘 배운 패턴들도 잘 익히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서도 실수 없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게 훈련해 주세요. 오늘 강의도 너무너무 유익했죠? 그렇다면 구독 콕, 좋아요 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욱더 유익하고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토익 실전 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신영화 선생님의 토익의 요점만 짚어주는 토요영화 시리즈 영상도 빠짐없이 시청해 주세요. 토익 정복의 그 순간까지 저와 해커스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